시장의 온도는 나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뜨거웠던 증시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차가워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한 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2,500포인트 선을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기관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매도세를 기록을 했고 그 폭도 크게 나타났지만 코스닥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을지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해서 특징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군들 올라와 있습니다. 5가지 종목군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 가까이 내렸고요. 결국에는 73,000원 선까지 내어주면서 72,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17%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고요. 한미사이언스가 29.79% 상승, 네이버가 0.22% 상승한 가운데 하이브는 2.1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수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담았을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한결과컴퓨터, HPSP, 그리고 고영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제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담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LNF가 8%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연일로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1.37% 오른 29만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한결과컴퓨터, HPSP 그리고 고영까지도 일제히 0.58%에서 2%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갔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군들을 각각 살펴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 더 특징이 뚜렷했던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오리온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오리온과 한미사이언스는 대표적으로 M&A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각각 인수합병을 하는 주체가 또 달랐는데 이 기업 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은 두 그룹의 통합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또 지난 15일에는 오리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매각을 통해서 항체 약물 결합체 ADC 전문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두 계약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한미그룹과 OCI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져왔죠. 이에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신약 개발 R&D 분야에서 그리고 OCI그룹 같은 경우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에서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결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는 평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미그룹 같은 경우 국내 상위권 제약사 중에서도 R&D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OCI의 자금력과 한미의 R&D 역량이 합쳐지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 부분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낼 만한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한미그룹 같은 경우 30개가 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R&D에 충분한 자금 지원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역량은 충분히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려감도 역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감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의사결정 부문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함께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무게추 자체가 두 기업 사이에서 최대한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는 있지만 OCI 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유상증자 10%에 따른 지분 희석 문제가 있고 단기간 안에 이종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및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 국내 화학사업 내에서 확장 사례에서 간혹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겠다라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짚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 두 기업이 각각 다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도 하지만 반면에 좀 다른 쪽을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한미사이언스는 연일로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화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OCI 같은 경우에는 OCI 홀딩스의 주가는 급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과 레고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고캠바이오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21.88%를 약 4,700억 원에 매입을 하는 등 총 5,487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로써 지분 25.73%를 확보하게 됐고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 레고캠의 최대 주주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평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코멘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리온 같은 경우 그토록 원하던 제약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 레고캠 같은 경우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 고도화에 힘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화두로 전 세계 업체들이 기술 고도화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이쪽에서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온의 레고캠바이오 인수 소식에 대해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실적 타격도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레고캠바이오의 손익은 올해 2분기부터 오리온 전사 손익에 반영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레고캠바이오의 경상적인 영업손실 연구개발 투자비 등에 기인해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이어서 실적 전망 측면에서는 이 연결 회계 처리 여부가 관건이라며 레고캠바이오 손익이 연결 회계 처리가 된다면 오리온의 영업이익은 10% 이상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라는 이종사업 투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의심스럽고 이번 인수로 음식료 업체의 실적 안정성이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 포인트로 잡았으니까요.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서 어떤 부분의 주가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리온의 주가 17% 넘게 급락했고요. 17.51% 내린 96,600원을 기록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레고캠바이오도 어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LNF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NF의 주가가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20만 원 선 복귀했습니다. 20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NF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 넘는 급등세를 이어간 건데요. LNF가 영업손실 2,804억 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던 4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922억 원 감소한 마이너스 2,80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라 양극재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LNF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다만 1년 전보다 9.3% 증가했고요. 지난해 원소재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재고 효과가 소멸되었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원소재 가격 약세 대부분이 4분기 실적에 대거로 반영이 됐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놨고요. 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LNF의 주가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을지 여부 오늘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에코프로비엠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1.37% 오른 29만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호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우려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손실 규모도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작년 4분기에 3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1년 전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작년 4분기 리튬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되겠지만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재고를 보유했던 덕에 평가 손실은 시장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또 전반적인 연말 재고 조정 분위기 속에 니켈, 코발트, 망간 중심으로 판매량 둔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에 한몫을 했지만 이 NCM 부문의 성장률은 부진하겠습니다만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 중심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을 조금 더 많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주가의 변곡점은 판매량보다는 판매 가격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간외에서 한솔로지스틱스, KCTC, 태웅로직스, 동방 그리고 에머리지가 상승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 KCTC 그리고 태웅로직스가 일제히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동방도 8.6% 올랐습니다. 에머리지도 8.14%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제넨바이오, 네오셈,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삭엔지니어링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안에서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군들 내에서 물류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시간에 강세를 기록했고요. 한솔로지스틱스가 9.98% 오른 3,085원, KCTC가 9.92% 오른 4,985원, 태웅로직스가 9.91% 오른 4,825원, 동방이 8.6% 오른 3,09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홍해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관련 종목들이 어제 정규장에서는 급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에 맞았다는 AFP 통신 보도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간에서 급등을 한 겁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 대변인은 몰타 선적의 그리스 소유 벌크선이 홍해 남쪽에서 북상 중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홍해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렇게 물류 관련 종목들 시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미국 증시에서는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의 경우에 살펴보시면 원로이사로 시작됐던 긍정적이었던 금리 인하 시그널, 이제는 다시 한번 원로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말까지 과도했던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지수들을 살펴보시면 다우산업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지수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렇게 1% 안쪽에 급락이 멎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그래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AMD 주가가 무려 8% 이상의 급등세로 15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를 따라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를 함께 보시면 먼저 AMD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나왔는데요. 바클레이즈 증권의 분석을 보시면 톰 오말리는 AMD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이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무려 200달러 선까지 크게 높였는데요. 현재 주가가 158달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AMD의 최고급 서버용 머신러닝 칩 MI300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AMD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키뱅크 캐피털 마켓에서도 AI 수혜주가들 3개의 칩 회사
3사 중 하나로 AMD를 꼽았고요. 그를 이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AMD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높였고요. 엔비디아는 650달러에서 740달러,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15달러까지 함께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보이게 될지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크게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을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중소형 관련 종목으로 AI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중소형 종목들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오늘 장에서 전일장에서 뉴욕 증시에 함께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던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6% 정도 하락으로 어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 가온칩스, 이수페타시스, SFA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 시세 반전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기업들은 금융주들입니다. 앞서서 이 지난주에도 4개의 은행에서 이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고, 실적에 따라서 굉장한 혼조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주가가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 주당 순이익이 5.48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컨센서스였던 3.81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같은 기간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7%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골드만삭스는 부유층에 대한 대출을 상당히 늘려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산관리 부문의 매출이 23%나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자체도 좀 상승으로 가면서 3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반면에 모건 스탠리 주가를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했죠. 4% 이상의 급락세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나 이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었는데 순이익을 보시면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들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0.85달러로 전년 대비 급감했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과했던 특별부담금을 4분기 순이익 감소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은행주들 좀 실적에 대한 발표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혼자된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종목으로 연결해보시면요. 역시나 은행주들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4대 금융지주 이외에도 지금 실적 시즌이 스타트됐다는 점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함께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날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움직이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가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스타벅스도 0.7% 상승하면서 하락장 속에서 방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 목표 주가도 112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현재보다도 훨씬 더 상승 여력이 30% 이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스타벅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역풍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위험 보상 수준이 흥미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분석가 브라이언 하버는 스타벅스 주가가 지난해 4분기 투자자의 날 이후로 컨센서스와 투자 심리가 꾸준하게 악화됐다면서 이후에 이 중국 시장과 중동 노출로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페널티 박스 기간 덕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재는 흥미로운 진입점에 들어갔다라면서 현재는 진입할 시점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하락장 속에서도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종목에서는 역시나 신세계로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를 또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신세계 주가 전일장에 0.8%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장 추가적으로 스타벅스와 관련된 영향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